나는 올해 78살이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대신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 사람들, 웃음, 그리고 함께 밥을 먹던 시간들. 내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병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 넓어졌다. 아내와 둘이 살 때는 작다고 느꼈던 집이 혼자가 되자 너무 조용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집 안에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이해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아버지, 왔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아들은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래서 놀랍지는 않았다. 그저 가슴 한쪽이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 있는 데가 낫겠지.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내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여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나 요양원 간다. 말을 하자. 이상하게 목이 막혔다. 며칠 뒤 나는 요양원에 들어왔다.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정원도 있었고 복도도 넓었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금 쓸쓸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에는 큰 창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할머니였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조용한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잠이 안 오십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눈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네. 나는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양원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다. 처음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처음 오면 잠이 잘 안 와요. 나는 웃었다. 그러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대답했다. 김영수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박순자예요. 그날 밤 나는 요양원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인연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가끔 복도 끝 창문으로 갔다.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창문 앞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또 잠이 안 오세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할머니도 작게 웃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나는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둘 다 창밖을 바라봤다. 요양원 정원에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밤이라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제 2년 됐네요.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갔을 때였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여기 앉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할머니였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드시면 밥맛 없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났다. 맞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같이 밥을 먹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가끔은 저녁에도.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말했다. 오늘 정원 산책 프로그램 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정원으로 나갔다. 순자 할머니도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뒤따라 나갔다. 정원에는 작은 길이 있었다. 나무도 있었고 벤치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말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럼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젊었을 때보다 느렸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오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너무 잘 이해했다.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드님이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도 서울에 살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주 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바쁘니까. 그 말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다. 나무 잎이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문득 말했다. 이상하네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기울였다. 뭐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는데 지금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날 이후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오후에는 정원을 함께 걷고 가끔은 창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요양원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게 되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될 거라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루가 조금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침 식당에 내려가면 순자 할머니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도 나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멀리서 보니 순자 할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밝게 웃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일찍 깨서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요양원 식사는 특별히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앉아 먹으면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괜찮았다. 순자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영수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네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죠. 잠시 후 나는 물었다. 할머니는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잠깐 보더니 말했다. 저는 평생 식당 했어요. 식당이요? 네. 할머니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국밥집이면 엄청 바쁘셨겠네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래도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남편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10년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3년 됐습니다.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조용히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남편이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 눈이 조금 반짝였다. 손님이 없으면 가게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국밥집에서요? 할머니도 같이 웃었다. 네. 그날 오후 우리는 정원을 걸었다. 날씨가 맑았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려왔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김영수 씨는 아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장입니다. 시장요? 네. 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흥미로운 얼굴로 물었다. 첫눈에 반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럼요? 그냥 자꾸 생각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그게 반한 거예요. 나는 아내 이야기를 조금 더 했다. 아내가 밥을 잘했던 이야기, 아들이 어릴 때 밤새 간호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만 했던 이야기. 말을 하다 보니 목이 조금 막혔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걸어주었다.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나는 물었다. 뭐가요? 할머니는 나를 보며 웃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기다려집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씩 길어졌다. 서로의 과거, 서로의 가족,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까지.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사람에게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대체로 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건 순자 할머니였다. 아침 식당에 내려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순자 할머니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느 날 식당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은 항상 같이 계시네요. 순자 할머니가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밥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직원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부부 같으세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정원을 걷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직원이 이상한 말했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게요. 나는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기분 나쁘셨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잠시 후 조용히 덧붙였다. 오히려. 나는 물었다. 오히려요? 순자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럼 다행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같이 웃었다. 그날 우리는 정원을 2바퀴나 걸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함께 걸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요양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순자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옛날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수가 오래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젊을 때 많이 들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김영수 씨. 나는 고개를 돌렸다. 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늙으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 말했다. 사랑 같은 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요? 할머니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 따뜻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혼잣말을 했다. 이 나이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그건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내려갔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순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보통은 내가 식당에 내려가면 이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다. 그래도 없었다.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다. 그래서 식당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못 보셨습니까?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아침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방에서 쉬고 계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멈췄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는 바로 방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걸음이 빨라졌다. 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가볍게 노크했다. 할머니. 잠시 후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는 문을 열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 옆에 앉았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잠시 후 조용히 덧붙였다. 그냥 몸이 조금 약해진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김영수 씨, 네, 아침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먹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네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요? 할머니는 조금 웃으며 말했다. 오늘 같이 밥 못 먹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게 왜 미안합니까?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내일 같이 먹으면 되죠. 순자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 네, 정원 산책 오늘 못하겠네요. 순자 할머니는 창문을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정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순자 할머니가 없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혼잣말을 했다. 이게,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게 마음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순자 할머니 방 앞을 한 번 더 지나갔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내일은 꼭 같이 밥 먹읍시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이 나이에도 사람의 마음은 다시 누군가에게 천천히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